무의식적으로 체득하게, 무의식적으로, 이거 연습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161호에서 커버 기사 팀을 맡은 예정, 네, 민채? 소연입니다. 저희 커버는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살피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담은 커버인데요. 일단 민채님부터 첫 번째 기사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비질이라고 하는 돼지 도축업장 앞에 가서 돼지의 마지막 동물들 죽는 순간을 추모하고 또 그렇게 육식사회에서 가려지는 뭔가 현장들을 조금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현장인데요. 그것을 직접 가서 취재를 하고 기자분들이 직접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한번 기사를 써봤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는요? 네, 두 번째 기사는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담은 기사인데요. 이 공장식 축산이란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 건지, 그 안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공장식 축산은 인간과 지구 그리고 동물이라는 하나의 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담은 기사를 썼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는요.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육류를 이렇게 많이 소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정부나 기업이 성장해온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구조를 밝히려고 했고요. 동물들이 어떤 복지라는 시스템 안에서 키워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던져보는 그런 부분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요. 많죠? 네, 저희가 처음 주제 선정을 할 때부터 정말 많은 주제들이 나왔는데요. 다 조금씩 문제가 있었어요, 커버를 작성하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탈시설을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탈시설에 대해서 또 담으려고 해봤고, 난민이 어떻게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너무나도 잘된 기사가 기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 주제만 선정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전부터 뭔가 무의식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기를 미처 해보지 못했던 공장식 축산이라는 소재가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구성원분들도 좋은 주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그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비질을 직접 갔었는데요. 그 돼지 도축 업장에 직접 가요. 그래서 그 앞에서 돼지들이 트럭에 실려서 도축되기 전에 잠깐 멈추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좀 가서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하면서 돼지의 약간 마지막 순간을 추모한다? 그리고 기록한다? 그냥 도시에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 조금 기록해서 너무 우리가 당연시하게 먹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활동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가서. 근데 저희가 약간 멀어요. 제가 사실 저번 호 취재 때는 광주광역시를 갔었는데 그때 이어서 또 장거리 취재를 가가지고 8시 반까지 가는 거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첫 차를 타야 되더라고요. 네, 오산역에 가서 네. 네, 버스 타고 한 40-50분을 더 들어가가지고 네, 어쨌든 가서는 정말 즐거웠던 것 같고요. 보지 못한 것을 봤고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된 느낌이라서 뭔가 그래도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장거리 정말 긴장하셨네요. 저는 선봉기사 취재를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축산업의 구조를 해부를 하는 거다 보니 당사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업계 내의 일도 뭔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우협회와 한돈협회에 직접 조금 포장을 해서 저희가 우리 축산업계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논해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락을 시도를 해봤는데 되게 방어적이시더라고요. 무슨 논지로 기사를 쓰려고 하느냐, 우리 말고 다른 쪽에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넘기기도 하시고 방어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더 솔직하게 말을 했다가는 항의 전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이상 그쪽 업계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깊게 하진 못했습니다.
취재한 것 중에 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법률가 단체가 있어요. 서면으로 인터뷰를 받았는데 질문이 한 좀 8개 정도 꽤 되는 인터뷰 질문이었는데 엄청 길게 답변지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특히 좀 살리고 싶었던 게 축산업이라는 산업 자체에 연관된 법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예컨대 뭐 동물보호법이라든가 혹은 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든가 축사 건설할 때는 건축법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도 같이 걸려 있고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을 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법률 자체의 정합성이 너무 떨어져서 여기는 동물을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봤다가 여기는 가축으로 봤다가 그러니까 이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동물의 생명권이 아예 보호가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법률적 문제가 좀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기사 기획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담지를 못했거든요. 애초에 기사 계획할 때부터 이걸 알았으면 아예 기사 구성을 좀 더 이런 게 잘 드러나게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너무 할 말이 네. 많은데 네. 사피가 생각보다 많은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게 지면 4페이지에 담으려다 보니까 원래 5페이지짜리를 4페이지로 어떻게든 막 줄여봤어요. 처음 5페이지로 썼던 거에서도 담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았고 예를 들면 저희 이번 기사에서 지면에 실린 바로는 마지막 부분에 동물권 관련 이야기가 들어가요. 우리가 동물이란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담고 싶었던 부분보다는 조금 얕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갈수록 더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인간 종으로서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자행해왔던 다른 차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차별도 다른 차별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해방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사를 쓰면서 생각이 좀 더 확실하게 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외지 커버와 내지 커버 사진을 찍으면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요. 컨베이어 벨트, 돼지 모형, 그리고 이것은 고기 모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케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지 커버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어떤 고급 식탁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고요. 민채님께서 먼저 내지 커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지 커버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공장식 축산을 가장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그러려면은 뭔가 공장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 하에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커버에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걸 과학교부에서 네. 찾았죠. 네, 과학교부. 과학 체험 키트가 네.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 만들기 키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네. 사서 이 친구를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돼지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려야 되냐 약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돼지 모형이 있더라고요. 돼지 모형을 많이 팔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만큼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뭔가 돼지들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상품처럼 획일화돼서 약간 결국 여기 컨베이어 벨트 위에도 하나씩 돼지들을 한 마리씩 얹어줬고 여기에 약간 마지막에 되게 쌓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거든요. 뭔가 가장 공장식의 뭔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외지 커버에 사용한 소품인데요.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외지 커버에는 저희가 접시에 고기가 있는 그리고 그 접시와 고기가 철창에 가둬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걸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생각보다 생고기 모형이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고기 모형을 준비한 이유가 공장식 축산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실제 축산업에서 팔고 있는 고기를 쓰는 게 약간 기만적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골랐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이 너무 고기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조금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실사같이 나온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혹시 커버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네. 철창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장식 축산 커버에서 이제 가둬 키운다라는 의미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 막 플레이팅도 예쁘게 해놨었잖아요. 그 이런 벨벳 천을 두고 사실 그렇게 예쁘게 꾸며진 한 접시의 스테이크가 이런 철창을 기반으로 한 공장식 축산 위에서 만들어진 육류인 거니까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철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거 기사를 처음 주제를 잡고 쓸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저 스스로가 일단 비건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것을 써도 될까 하는 걱정이 사실 크긴 컸어요. 쓰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어쨌든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가려지고 안 보여서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나 공장식 축산이 담고 있는 부작용들, 동물들을 먹게 될 때 한 번씩 그래도 이게 괜찮은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읽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걸 쓰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고, 아무리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독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그것이 와닿지 않으면 기사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느끼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쓴 글이니까요. 내가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런 글을 읽어도 될까? 이런 고민은 그리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퍼뜨려주시고 네. 많이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공장식 축산이 하나의 산업 구조로서 필요학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식 축산의 비윤리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인류의 그 육류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조사해보니까 많았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쓴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인식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커버 지면에서도 많이 읽어주시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니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